자, 이번 비디오에서는요, 주성분의 다른 인터프리테이션을 다룹니다. 혹시 다 처음에 인트로덕션 기억하시나요? 그 첫 번째 뭐 이렇게 K번째 주성분 적재 벡터가 특히 첫 번째 주성분 적재 벡터가 만족시키는 성질이 분산 이 요 벡터 방향으로 이 점들을 다 정사형 시켰을 때 이 정사형 이 길이가 있겠고 이 정사형 길이 제곱합이 분산이었죠. 자, 그래서 xi들이었고 다음에 a1 트랜스포즈 다음에 베리언스 x a1이라는 거는 a1으로 xi들을 정사형 시킨 성분들의 제곱합 수식으로 쓰면은 sum. 자, 제 i는 1부터 n까지 ai 트랜스포즈 a1 트랜스포즈 xi 제곱의 썸이었습니다. 얘를 지금 우리는 gi1이라고 썼었고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원점이 여기 원점이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자, xi가 x1, x2 이렇게 찍혀 있으니까 원점에서부터 이 길이의 제곱들이 있겠죠? 자, 이 길이의 제곱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A1의 선택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논의에 집중하기 위해서 한 점만 고정할게요. x1 있고 제로가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가 이게 A1 하나입니다. 자, 요 x1 요 길이는 변하지 않고 만약에 A1을 이게 첫 번째 후보 A1의 후보가 하나 있다고 하고 두 번째 후보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합시다. A1 두 번째 후보가 있다고 합시다. 잠깐만, 얘 너무 한 이 정도로. 자, 그러면은 A1 트랜스포즈 X1이라는 건 여기서는 여기죠? 다음에 여기서는 요 길입니다. 자, 이렇게 정사형들이 여러 길이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우리가 선호하는 건 위에 거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은 정사형했을 때 길이가 더 길어지니까요. 근데 여기가 더 커진다는 게 사실은 이 관점으로 보이실 수 있나요? 요 길이가 더 짧아지는 것으로도 보실 수 있나요? 첫 번째 후보가 두 번째 후보에 비해서 이 마젠타 색깔의 길이가 더 짧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주황색을 최대로 하는 게 A1의 그 첫 번째 주성분이다, 첫 번째 주성분 적재 벡터다라고 정의를 하는데, 자,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대각선의 길이는 변하지 않아요. A1의 후보의 선택에 따라 변하지 않아. 후보의 선택에 따라 변하는 거는 요 밑에 길이야. 그런데 그 첫 번째 후보, 두 번째 후보랑 비교했을 때 아래 게 두 번째 후보가 더 짧아. 그래서 첫 번째 후보가 더 적당한 것 같아. 근데 첫 번째 후보가 더 적당한 것 같다는 그 논리를 여기 밑변의 길이가 길어서라고 말하지 말고 높이가 더 짧아가지고 내가 첫 번째 후보를 선호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혹시 이 논의가 혹시 약간 좀 낯설은가요? 자, 그러면은 이 논의를 한번 계속 어, 조금 직관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다음에 좀 수식을 이용해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또 수식을 굳이 갖고 온 이유는 이 수식이 다 쓰일 때가 나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모티베이션으로 가시죠. 그래서 자료들이 지금 XI들이 지금 3차원 P가 3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성분 두 개 찾았습니다. 주성분 두 개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주성분 두 개 찾으면은 각각이 단위 벡터고 각각이 직교니까 걔네 두 벡터가 스팬하는 평면이 있겠고, 자, 그래서 그
이 첫 번째, 두 번째 주성분이 주는 의미는 여기 이렇게 정사형 각 점들을 정사형 시켰을 때 이 점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펴져 있도록 하는 게 그 주성분 분석의 목표였죠. 퍼져 있다. 그게 분산 최대화였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번에 주목할 거는 요 점들에서 이 평면까지의 이 거리입니다. 자, 이 거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자, B가 10점이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자, A는 90이고요. 그 다음에 P가 3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 두 개의 주성분 적재 벡터 주성분 적재 벡터가 스팬하는 평면을 골랐습니다. 자, 지금 V1 그다음에 V1, V2에 대해서 임의의 C1, C2로 만들 수 있는 평면을 지금 여기다 쓴 거예요. 자, 그러고서 이 평면으로 이 프로젝션 정사형시킨 이 점의 성분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자, 지금 이 평면으로 보면 지금 여기가 V1이고 이 평면이 V2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성분은 GI1, GI2라고 쓸 수 있고, 이건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자, i번째 점을 첫 번째 주성분으로 정상시킨 성분이랑 그다음에 i번째 그 레코드를 두 번째 주성분 적재 벡터로 이렇게 내적시키면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성분 얻을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어디 보자. 주성분의 성질, 주성분 분석의 성질은 자, 요 여러 가지 평면을 고를 수 있는 것 중에 우리는 지금 어떤 평면을 고르는 겁니까? 주성분 분석에 의해서 이 평면으로 펼쳤을 때 얘네들의 산포가 가장 멀리 퍼져 있는 애들을 지금 V1, V2 해서로 골랐죠. 자, 근데 지금까지는 여기 퍼져 있음의 관점에서 보는 건데 이제 이번 단원의 목표는 요 길이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요 길이 관점이요. 요 점에서 요 정사형까지의 길이요. 다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자, 첫 번째 주성분 적재 벡터는 RP에서 n개의 세로점과 가장 가까운 직선의 기저 벡터입니다. 가장 가까운 직선. 자, 무슨 말이냐고요? n개의 점과 가장 가깝다는 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직선 하나 그었어.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그냥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 해가지고 여기를 D1, D2, D3라고 하면은 sum i는 1부터 n까지 di 제곱해서 이 di 제곱을 가장 작게 하는 직선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그 직선이 뭐예요? 첫 번째 주성분 적재 벡터의 그 방향입니다. 왜일까요? 자, 요거를 줄이는 거는 자, 어차피 원점에서 여기 각 점까지의 거리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요 거리를 줄인다는 거는 정상시켰을 때 자, 높이의 제곱을 미니마이즈 한다는 거는 정상시켰을 때 이 성분의 크기를 맥시마이즈 한다는 거랑 똑같죠? 자, 원자료의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각 점에 대해서 원자료의 크기 제곱합은 정사형의 크기 제곱합이랑 원자료의 정상 여기 자, 요게 xi 제곱이죠? 그다음에 자, 여기가 이렇게 a1이 있어요. 자, 정사형의 크기 제곱합 a1 트랜스포즈 xi의 제곱이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자, sum i부터 n에 대해서 최대화하는 게 a1이었죠? 요거를 최대화한다는 거는 여기 자, xi 빼기 a1 트랜스포즈 xi의 여기 정사형 높이 있잖아요. 얘를 최대화한다는 건 얘를 최소화하는 거랑 똑같겠죠? 자, 그래서 이건 변하지 않는데 이거를 최대화시켜주고 싶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A1 햇이라는 건 요거를 최소화시키는 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ISL 책에서는 요 분산 최대화 관점에서 주성분 적재 벡터를 정리했었는데
자, 사실 요 거리 최소화의 관점에서 또 주성분 분석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정의는 완벽하게 동치입니다. 동치라는 거를 또 약간 수식으로 소개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조금 수식을 대충 섞어가지고 아주 그냥 직관만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직관 설명합니다. K번 첫 번째 주소문 적재 벡터는 n개의 자료점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 K개로 확정하면은 첫 번째부터 K번째까지의 주소문 적재 벡터는 K개 초평면 중 K차원 초평면 중에 자료랑 가장 가까운 K차원의 초평면의 기저 벡터. 왜? 왜냐면은 베리언스를 맥시마이즈하는 그 주성분 분석의 정의가 사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 정의에 의해서 분산을 최대화한다는 게 곧 거리를 최소화한다는 거랑 똑같아져가지고. 자, 이 얘기를 한 사이클을 더 돌 겁니다. 같은 얘기 할 건데요. 이번에는 수식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이해하셨어도 뭐 큰 상관은 없는데 우리의 목표는 요 파란색 수식을 이해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수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주성분 적재 벡터의 그 거리 최소화 관점에서의 그 엄밀한 정의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것부터 사실 제가 이거 계속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한번 제대로 쓴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형대수학 팩트입니다. 임의의 벡터 x와 p차원입니다. 단위 벡터 v에 대해서 자, x의 v가 스팬하는 직선으로의 정사형은 v 트랜스포즈 xv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x가 이렇게 원점이 있어요. 자, 이렇게 벡터가 있죠? 자, 다음에 이 어떤 단위 벡터 v가 있어가지고 v가 스팬하는 직선이라는 거는 cv죠. c는 임의의 실수고요. 그래서 촥촥촥촥 이게 있는데 자, 잠깐만 논의를 좀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자, v가 이렇게 생겼어. 자, 그러면은 x를 요 방향으로 정상시키겠죠? 자, 그럼 정상시킨 벡터는 어떻게 나타내겠어요? 요 벡터가 되겠죠? 자, 요 벡터는 일단 방향은 v랑 똑같으니까 v의 어떤 상수배일 텐데 그 상수배가 뭐야? v 트랜스포즈 x의 이 상수배가 v 트랜스포즈 x입니다. 자, 왜죠? 이거 받아들이고 넘어가도 되나요? 자,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죠. 자, 정사형에 만족시키는 성질은 뭡니까? 자, 아무튼 CV는 이거 지금 C를 결정해야 돼요. 자, CV를 만족시켜야 되는 성질 뭐예요? 정사형이라고 하면 X에서 쫙 내렸을 때 수직에 돼야 되죠. 자, X에서 수직으로 쫙 내린 거. 요 벡터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X 빼기 CV가 되겠죠? 자, 그래서 C가 만족시켜야 하는 성질은 자, CV랑 자, X 빼기 CV를 합니다. 자, 얘는 요 녀석이고 그다음에 X 빼기 CV는 요 녀석이죠. 정사형이라면은 둘이 직각이어야 돼. 내직화형이 돼야 돼. 자, 한번 이거 풀어보시면은 CV 트랜스포즈 X 자, 이제 그다음에 빼기 C 제곱 V 트랜스포즈 V거든요. 자, 단위 벡터니까 V 트랜스포즈 V는 1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마 이게 C가 0이면 뭐 트리비얼해지고 C가 제로가 아니다 이런 거 나올 겁니다. 그래서 C가 제로가 아니므로 잠깐만. 그래서 V 트랜스포즈 X는 C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사형 증명했고요. 이거를 얘기한 이유는 자, 이 정의를 보시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주성분 적재 벡터 V1의 거리 최소화 관점 정의. 자, V1 햇은 뭘 만족시키는 애예요? 단위 벡터 중에 자,
자기 점이랑 xi 자기 점이랑 xi의 v1으로의 정사형이죠. 둘을 빼서 차이 제곱 차이를 보는 거 뭡니까? 아까 xi 찍었을 때 이게 v1으로 찍었을 때 이 정사 여기 정사형이 있다고 하면은 x1은 요 녀석이고 그다음에 v1 트랜스포즈 xi v1은 요 녀석이고 둘을 뺐다는 거는 뭡니까? 요거죠? 요거를 어떤 누구에 대해서 봐요? 모든 점에 대해서 다 길이 제곱합을 보겠다는 겁니다. 자, 요 녀석의 미니멈이 v1 핵과 똑같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원래 정의랑 한번 비춰볼까요? 자, 사실 미니멈 자, 이게 지금 맥스 v1 트랜스포즈 v1은 1 n분의 1 썸 i1부터 n까지 xi 트랜스포즈 v1이거 똑같다는 건데요. 여러분 같다는 거 느낌 오십니까? 자, 왜죠? 이게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썸 i1부터 n까지 자 x 이게 유클리드 거리 L2 놈의 제곱은 아이고 자, 이제 y입니다. y 이게 왜 거리 최소 관점 정의가 분산 최대 관점 정의랑 똑같냐면요. 수식이 아예 똑같기 때문입니다. 수식이 아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얘의 미니마이저랑 이렇게 맥시마이저랑 같은 값을 줘요. 아니 왜냐면은 문제가 아예 같은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문제가 아예 같은 문제라는 걸 지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x1 빼기 v1 트랜스포즈 xi의 v1 트랜스포즈 xi 빼기 v1 트랜스포즈 xi v1 이거 전개하시면요. 자, i는 1부터 n까지 자 xi 트랜스포즈 xi 마이너스 2배 썸 i는 1부터 n까지 자 v1 트랜스포즈 xi v1 트랜스포즈 xi 이렇게 나오고요. 더하기 잠깐만 그 다음에 썸 i부터 n까지 자 v1 트랜스포즈 xi 제곱 v1 트랜스포즈 v 나옵니다. v1 나옵니다. 자 이거 그냥 곱셈 공식으로 간략하게 정리한 건데요. 여기까지 금방 하실 수 있죠. 근데 v1 트랜스포즈 v가 제로이고 1이니까 날라가고 여기 2배 그 다음에 1 있으니까 둘을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썸 i부터 n까지 x1 트랜스포즈 xi 마이너스 v1 트랜스포즈 썸 i부터 n까지 xi xit v1 됩니다. 자 여러분 자 이게 푸는 문제가 요 녀석이 아그민이죠? 이게 좀 대충 쓸게요. 아그민에서 지금 얘는 v1에 대해서 변하는 텀 아니야. 얘가 v1에 대해서 더 변하죠? 여기가 무슨 차이가 납니까? 마이너스랑 상수항 차이 나죠? 자, 잠깐만. 그래서 뭔가 요 밑에 식을 다시 쓰면은 자, 요거는 v1에 대해서 변하지 않아. 그다음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 그래서 아그맥스 v는 v1은 1 v1 트랜스포즈 i부터 n까지 갈 때 xi 트랜스포즈 v1이 됩니다. 요 문제와 요 문제랑 비교해 보십시오. 중간에 상수항 차이밖에 없죠. 자, 그 최대한 문제 풀 때 상수항 곱하는 거는 최대값이 발생하는 그 현상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죠. 그래서 제가 지금 보인 게 뭐냐면은 이 거리의 최소 관점 정의가 아예 분산 최대화 관점 정의랑 아예 똑같습니다. 자, 근데 그냥 그 관점만 달리해서 봤는데 그냥 원래 점과 정사형 간의 거리의 최소화로 이 식을 볼 수도 있구나. 이게 지금 이 비디오의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자, 그래서 뭐 두 번째 주소모 적재 벡터랑 k 번째 주소모 적재 벡터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거리 최소 관점을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성분 적재 벡터에 대해서는 일단 두 번째 주성분 적재 벡터도 단위 벡터여야 되고, 여기 헷 붙어야 되는데 여기 헷, 기존의 찾은 주성분 적재 벡터랑 그 여기가 약간 다릅니다.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를 조금 증명하실 수 있는데, 하여튼 첫 번째 주성분 적재 벡터랑 수직하면서, 자 정사형시키고 남은 애 있죠. 남은 애를 다시 한번 V2 방향으로 정상시켰을 때 남은 애랑 남은 애를 이제 또 새롭게 가장 가깝게 설명해주는 V2를 쓰면 그게 두 번째 주성분 적재 벡터가 됩니다. 자, 이것도 정의 똑같다는 걸 보이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비슷한 방식으로 K번째 주성분 적재 벡터까지의 그 정사형하고 남는 애 가지고 이제 걔를 새롭게 설명하는 K번째 방향 찾아주시면은 그 녀석이 K번째 주성분 적재 벡터가 됩니다. 자, 이거 갖고 제가 지금 일반적인 얘기를 좀 서술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슬라이드 기억나시죠? 가장 가까운, 자 K개의 첫 번째부터 K번째까지의 그 주성분 적재 벡터들이 스팬하는 K차원 수평면이 N개의 자료중과 가장 가깝다. 이게 대체 어떤 수식을 지칭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 이번 비디오의 궁극적인 목표는 요 수식을, 아니 요 직관적인 설명을 수식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약간 빌드가 지금 이렇게, 이거 하기 위해서 지금 차례차례 조금씩 빌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추가 표기법을 갖고 오겠습니다. 자, 주성분 적재 벡터 V1부터 Vk까지를 열 벡터로 가는 행렬은 V 헷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갖고 올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그 US 어레스트 데이터에서 지금 그 N은 50이고 P가 4였는데 지금 뭔가 K를 2라고 한다면은, 자 V 햇이 뜻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여기 얘네들이에요. 얘네가 지금 V 햇이에요. 자, 여기서도 또 리니어 알제브라 벡터만 얘기해야겠네요. 자, 지금 얘네들이, 자, 요 주성분 적재 벡터들이 각자가 수직하고 단위 벡터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로 열 벡터가 서로 수직이고 크기가 1인, 그러니까 자 V 행렬 V가 P by K인데 열 벡터들이 각자 수직이고 단위 벡터라고 해요. 자, 그럼 임의의 벡터 X에 대해서 V의 열 벡터 공간으로의 정사형은 VV 트랜스포즈 X인데요. 자, 간단하게 Y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Y, 자 일단 V의 열 벡터 공간이라는 거는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V를 이렇게 V1부터 이렇게 VK까지 썼을 때 C1 V1부터 CK VK까지를 뜻하고요. C1부터 CK는 임의의 실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뭔가 P 차원 그 좌표 공간 사이에서 이렇게 K 차원 초평면의 어떤 초평면을 지금 뜻하고 있겠죠? 그래서 C1부터 CK까지 하나 정해지면은 그게 점 하나 찍어주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K 차원 초평면의 기저 벡터가 이렇게 V1, 이렇게 V2 이런 식으로 직교하게 있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X에, 자 여기 이거를 칼 V라고 쓰겠습니다. 칼 V로의 정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각각으로 정상을 시켰다는 거는 이거 C1부터 CK까지 놓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X 그러니까 정상은 뭔가 여기 위에서는 C1부터 CK까지 임의의 거로 쓴 건데,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뭔가 이렇게 A1 V1부터 AK VK라고 쓰고, 얘네들이
뭐냐 이거 구해줘야 됩니다. 자, 뭐 그거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자, 얘를 지금 자, 얘를 프로젝트 X라고 쓰겠습니다. X랑 프로젝트 X랑 트랜스포즈 X면 제로가 그러니까 뭐야? 얘랑 프로젝션 X랑 정사형이랑 정상 뺀 거랑 수식해야 되니까 요거를 잘 풀어주면은 아이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으실 수 있냐면요. 바로 또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A1은 사실은 그냥 A 뭐야 V1 트랜스포즈 X, A2는 V2 트랜스포즈 X라는 걸요. 자, 그래서 그래서 사실 프로젝션 X를 V로 정상시키는 사실 뭐냐면 그냥 뭐 딴 게 아니라 V1 트랜스포즈 X V1, V2 트랜스포즈 X V2, 그래서 VK 트랜스포즈 X VK거든요. 얘를 적당히 이렇게 어, 여기 위치를 교묘하게 바꿀 수 있죠. 여기 디멘전이 얘가 지금 p by 1, 얘도 p by 1, 얘도 p by 1이니까 위치를 절묘하게 바꿔서 자 v1 v1 트랜스포즈 x 더하기 v2 v2 트랜스포즈 x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정리하면은 시그마 j1부터 k까지 vj vj 트랜스포즈 x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네, 여러분 여기가 자 v 트랜스포즈 x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게 지금 v 트랜스포즈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 끝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주성분 적재 벡터들이 스팬하는 K차원 수평면은 자, 그러면은 K차원 수평면은 뭐로 쓸 수 있어요? 여기 V1 해부터 VK 해까지 썼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수식이 뜻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자, 리니어 알제브라 팩트 2에서 좌측 수식이 뜻하는 거는 각 자료점들을 자, 그 주성분 적재 벡터들이 스팬하는 K차원 수평면으로 정사형한 녀석과의 원래 자료점과 그 주성분 적재 벡터들 이 스팬하는 수평면으로의 정사형 사이의 거리의 제곱합이 되겠죠. 그 녀석이 어떠한 자 임의의 K차원 수평면을 그냥 그 적당히 임의의 단위 벡터들을 이용해 가지고 나타낸 겁니다. 임의의 K차원 수평면을 비교해도 걔네들의 미니멈과 똑같습니다. 즉 가장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 좌측에 K번째 주성분 첫 번째 주성분 적재 벡터부터 K번째 주성분 적재 벡터가 뭘 만족해 주느냐? 사실 거리 최소화 문제의 해다. 이거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우측 수식을 잘 보시면 사실 이거 일반화했었으면은 sum i부터 n까지 xi 빼기 뭔가 이건 그냥 뭐라 그래야 돼? 얘를 그냥 적당히 선형 변환이라고 하면은 뭐 axi 이렇게 투 제곱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뭔가 a가 적당한 조건을 만족하면은 xi랑 axi에 대해서 어떤 a를 찾아줘야 이 둘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져야 되겠느냐라는 게 우리의 핵심 질문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어떤 a가 자, 이 전체 오류를 우리는 보통 리컨스트럭션 에러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자, a가 되게 p by k라 가지고 k가 되게 저차원입니다. p는 되게 커요. 뭐 10만이에요. 10만 차원 매트릭스, 10만 차원 아이고 k by p로 하겠습니다. 뭔가 좀 보통 xi는 보통 되게 차원이 큰 애고요.
걔를 적당히 선형 변환을 해가지고 저차원으로 좀 줄여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저차원으로 줄였을 때 여전히 이 저차원으로 줄인 애랑 원래 애랑 그 차이가 적당히 계속 최소화되기를 바래요. 근데 PCA가 만족해주는 건 뭐냐면요. 그 우리가 P 디멘전을 K 디멘전으로 줄이고 싶을 때 K 디멘전으로 적어도 선형 변환 중에서는 줄여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PCA가요. 자, 그래서 요게 익스텐션이 지금 이 방법은 XI를 선형적으로만 저차원의 선형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는 건데 사실 사람들이 더 선형에서 항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비선형으로의 확장이죠. 자, 적당히 f를 어떤 세타라는 함수로 어떤 이렇게 모수적으로 이렇게 함수 공간의 패밀리를 설명해 주고 나서 이거를 최소로 하는 우리는 f를 좀 구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토인코더라는 딥런 테크닉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토인코더는 본질적으로 f세타 xi가 뭐 뉴럴 네트워크로 만들어진 함수고 그 네트워크의 웨이트 세타를 어떻게 줄이고 싶어요? 원래 자료를 재현하는 오류를 줄여가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냐? 이런 아이디어의 가장 원형이 PCA에서 왔습니다. 제가 이거 너무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굳이 이거를 끝까지 끌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PCA는 정상시켰을 때 최대한 넓게 퍼져 있도록 만들어주는 테크닉, 그래서 분산 최대화 테크닉이기도 하지만 원래 자료를 가장 효율적으로 보존하는 테크닉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PCA의 다른 설명 찾아보겠고요. 다음 비디오에서 잔챙이 이슈들 잠깐 정리하고 마무리